안녕하세요. 공학 박사입니다. 4월 30일 화요일 해외 선물 시황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요. 어저께 진입했었던 골드 종목 리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황 정리부터 하자면요. 현지 시각으로 4월 30일 화요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기업 실적이 엇갈린 가운데 FOMC 관망 심리도 커지면서 혼재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어닝 쇼크로 하락한 반면에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의 경신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한편 애플은 장 마감 후에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실제 진짜 호재로는 이 애플이 실적 전망과 더불어서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4%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이제 가시권으로 들어왔는데요. 백악관 비서실장은 미중 무역 협상이 2주 내 결론 내어질 것으로 발언을 했었고 스티븐 무누신 장관 또한 타당한 이야기라고 했었지요. 중국은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과 동시에 추가 관세를 철폐하기를 요구하는 반면에 미국은 좋은 협정이 아니면 중국과의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결국은 미국한테의 좋은 협정은 중국의 요구와 상반되는 것들이니만큼 이러한 중요한 핵심 쟁점들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예정되어 있는 5월 8일의 협상, 시장에서는 아마 이를 주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틀 일정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성명서가 이제 내일 새벽, 그러니까 오늘 밤이 지난 새벽 3시에 성명서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연준을 좀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약간의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했더라면 미국 경제가 로켓처럼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한마디로 연준한테 돈 좀 풀어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겠죠. 연준은 지난해에만 해도 4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인상했었는데요. 올해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을 예고한 바 있고, 그리고 연준이 선호하는 근원 PC 인플레이션 지표도 최근 낮은 상승률을 보였었던 만큼 동결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오늘 이제 새벽 3시가 어떻게 발표가 될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국제유가 크루드 오일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트럼프와의 증산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다 라고 일축하면서 이제 감산 정책에 대한 의사를 유지했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불안감 또한 크루드 오일의 상승 재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되었었던 중국의 지표가 있었는데요. 이 경제지표 발표 결과가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 경제지표 발표 결과는 유가 상승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였고요. 미국의 이란 제재와 관련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이 2일 자정을 기하면 전면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이란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미국이 모르는 6가지 길이 있는데 그래서 원유 수출을 계속할 거야 라고 하면서 강공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최근 민감하게 좀 움직이고 있죠. 게다가 오늘은 원유 재고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계속해서 우려감이라던가 기대감은 좀 아직은 없네요. 좀 경제가 좀 좋다라는 게 있으면 기대감이라는 게 생길 건데요. 그쵸? 네, 현재는 이제 우려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금값은 중국 제조업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0.3% 상승했는데요. 달러와 약세의 영향을 좀 받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어저께 골드 선물 영상 자료를 남겨드렸습니다. 제임스 대표님께 배운 HFCP와 TW 기법이 동시 신호 발생 기준으로 매수 진입을 했었고요. 다른 제가 영상 자료를 남기면서 크루드 오일이라던가 나스닥도 이제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거래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골드가 가장 먼저 두 가지의 신호가 나왔었기 때문에 매수 진입을 했었던 거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우선은 8시 9분에 이제 매도 신호가 있었는데 이때는 제가 진입을 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나서 실시간 장중으로 진입 가격 1281.9에 진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한 1분 정도 있다가 아마 진입이 되었었을 겁니다. 이렇게 최저가가 10시 12분에 1281.6이었었는데 가장 저점이랑 불과 3틱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가격이 이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리고 60분봉 기준으로 보면은 TW 기준으로 매수 진입을 했었고, 그 이후에 HFCP 기준으로 매수 진입 정석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30틱은 그냥 원칙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일부 청산을 하고, 남은 계약수로는 여기 TF 매도존 부근까지 일단 홀딩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1287.34 정도까지 가격이 상승해서 여기에서 이제 마저 청산이 되고, 지금 현재는 다시 매수존 부근까지 가격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킬 수 있는 원칙이 있고 그 원칙대로 하면 수익이 가능하다는데, 굳이 원칙을 지키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진입을 하고 청산을 한 것은 처음에 진입 자리를 보기 이전에 TF존이 조금 좁은 폭으로 모여 있으면서 좀 약간의 박스권 횡보 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그 기술에 대해서도 제가 제임스 대표님께 직접 배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저점에서 매수해서 최고점에서 청산을 하는 기술, 그리고 박스 횡보의 대응 기술이 어저께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원칙대로 매매하길 아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처럼 이렇게 기법을 알고 원칙을 알아서 꾸준하게 누적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실시간 장중으로 수익의 근거와 안정성까지 대신해서 검증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법이 어떨지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남겨놓는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 제가 대신 검증을 해드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노동절이죠. 그래서 항생은 휴장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주요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벽 3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성명서와 금리 결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0시 45분, 내일은 움직임이 있을 거니까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10시 45분에 중국 지표 내용까지 같이 올려놨습니다. 내일은 항생 홍콩 거래소가 휴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지켜봄직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검증해 드린 것들, 나도 이렇게 좀 수익을 내고 싶고 나도 이 기술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임스 대표님 직통 번호로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나도 누적 수익 내고 싶다 이렇게 한번 문자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